도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소리 김봉현 기자입니다.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에 다가서기 위한 교육감 선거가 지난 6월 13일 치러졌습니다. 제주교육을 이끌어갈 교육 리더가 도민과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6.13 지방선거에서 제16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 선택된 이성문 당선인과 앞으로 4년 제주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와 평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성문 교육감 당선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피말리는 선거였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박빙이다, 접전이다, 살얼음 위다, 엎치락뒤치락 뭐 선거에서 쓸 수 있는 모든 표현은 다 동원된 그런 개표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선 당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온 도민을 잠들지 못하는 밤으로 만들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 단순히 한 표 혹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도민들의 뜻, 참으로 소중하구나, 이렇게 뜻이 모이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4년도 이러한 소중한 마음들을 잘 간직하면서 4년 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 못 이룬 거는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당선자 본인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 예상 밖의 고전을 치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고진감래, 고전 끝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의 과정을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적어도 지난 4년에 대한 저는 평가로 봤고요. 지난 4년 동안에 특별히 못했다라기보다는 일 좀 잘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서 모든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뭐 전국 어느 교육감도 못했던, 그리고 역사상 하지 못했던 뭐 도서 전출 비율을 확보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절할 때의 표현 방식, 소통 방식,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육감한테 오는 게 실무적으로 안 되는 일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10개 중에 이제 하나도 들어주기가 어려운데, 그때 이제 같이 들어주지 못했을 때 민원들을 이 과정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것들은 과제로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 특히 중학교 고입 선발을 앞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충분히 느꼈고요. 그거는 뭐 원래 처음으로 시작돼서 졸업생이 생기니까는 그 이후에 차근차근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걱정 끼치지 않도록 충분히 해결해낼 겁니다. 네. 고교육 시제도에 관한 이야기는 뭐 예. 향후에 다시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당선 소감에서 보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이성문 시즌 2가 이제 시작되는 셈인데, 넘버원 교육을 넘어서 온리원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라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즌 1, 이성문 시즌 1에서는 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가장 약한 곳부터 우선 지원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육 모든 지표들이 선순환 구조로 돼서 행복도, 만족도, 건강 만족도, 즉 즐겁게 학교 다니면서 진학이든 취업이든 잘 돼서 선순환 구조로 갔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삶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즉 인정 욕구가 있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충족시켜줄까? 이게 충족이 잘 되면 학교 폭력이든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인데, 아이들 일상생활은 수업 아니겠습니까? 수업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느냐? 수업의 변화의 핵심은 평가인데, 이 평가 방식이 지금처럼 정답이 하나 있는 그 문제는, 뭐 시 주제는 하면 내가 느낀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정답에 맞춰야 되죠.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개의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질문하면서 인정받고 찾아가면서 존중받는 요 변화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 자체가 온리원, 자기 자신의 시각과 가치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즉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가진 온리원,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의 방식을 바꿔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시즌2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를 넘어서서 한나의 한나이들이 소중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교 문화와 제도를 바꿔낼 겁니다. 아이들의 자존감 여기에 굉장히 좀 큰 관심을 기울이시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번 선거 결과 가지고 말씀을 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전체 유권자 중에 투표하신 분들 중에 51%의 득표를 하신 것 아닙니까? 상대 후보와는 약 한 8,200여 표 차가 났습니다. 그러면 또 특정 지역에서는 또 그 열세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일각에서는 선거에는 이겼지만 그 내용에서는 진 것 아니냐는 이런 쓴소리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계시더군요. 이번 유권자들의 표심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라고 보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라는 것은 아까 부정적인 면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된다면 무엇이냐면 과거로 회귀하겠다라는 강한 그 욕구들이 있는 거죠. 네. 늘 우리 역사상 반동기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기초학 뭔가 저학력 평가의 복구, 연합의 부활, 이것이 맞물려가면서 돌아갔었는데 미래에 향한 선택이 또 절반은 넘어섰다라는 긍정성도 있죠. 그러한 이야기들은 제가 아주 소중하고 깊이 저를 지지하는 분들의 뜻은 수용을 해가면서 방법들을 찾겠고요. 또 긍정적인 면이라면 어떻든 과반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죠. 아마 지사님하고 득표율에 거의 차이가 없죠. 전국적으로도 과반을 넘은 교육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도민이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이고 도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이러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비전 속에 저하고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문제점들을 잘 정리를 해서 대안들을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4년 도민이 하나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네. 전체 지방선거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현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제주 지역에선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패배를 했고요. 광역 도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그 매우 약진하지 않았습니까? 선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미래가 없죠. 또 진보 교육감의 재선. 근데 반대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초선 때와 재선 때를 비교하자면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른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와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를 정했는데요. 첫째, 적어도 관권 선거 안 하겠다. 그리고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을 믿고 새로운 선거의 문법을 써보자.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것 부분들은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추후의 평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했는지들은. 네. 그런 가운데 기존에 남아있는 조직선거의 부딪힘 속에서 저는 충분히 이 도민들의 신뢰를 보내줬고 시대 정신에 맞췄던 것이 호응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앞에 그 고교입시제도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 또 그 선거 결과 이렇게 박빙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까 과거로의 회귀, 또 과거 세력들의 저항, 뭐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좀 쓰셨는데요.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 고교입시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시각이 교육정책과 좀 방향과 좀 갭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교육정책에 대한 혹은 구체적으로 고교 입시 제도에 대한 궤도 수정 고민하고 계십니까? 궤도 수정을 이미 3년 전에 시행한 걸 궤도 수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자기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간절함들을 아는데 우리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부분을 찾아야 될 거고요. 신뢰성의 문제라면 교육적으로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연합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보는 곳이 없고 네. 자체 관리할 경우도 사실은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미래 시대에 맞지도 않다고 보고 있고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돌았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내신 40%에서 잘라진다. 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사교육 시장까지 같이 맞물려서 증폭시켰던 면이 있는데 그러나 학부모들이 불안 사항들이 어떤 요인인가를 이게 알게 되었고요. 그 알게 됐다는 이야기는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결해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커트라인이 내신 60%에서 61, 62, 63 이렇게 내려갈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고교체제 개편의 30개 고등학교를 잘 성장시키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자유학기제와 그 다음에 중3까지 가면서 진로교육이 같이 강화돼서 이 부분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학부모들이 그러한 불안들은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올해가 처음이어서 그런 그 불안이 같이 증폭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패자부활전에 대한 막연한 기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 불안 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들을 찾아내겠는데요. 중학교 3학년에서 60%가 내신에 반영이 됩니다. 즉, 한 번 보냐, 네 번 보냐의 차이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연합에 와서 실수해서 떨어진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야기는,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과대평가되면서 가짜뉴스와 함께 돌았던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서 증폭된 면이 있는데, 그 불안 심리와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알았으니까 대안들을 만들고 학부모들도 더 만나겠고 아이들도 더 만나겠고 선생님과도 더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해내겠습니다. 단 한 번의 연합고사에서 긴장하거나 실수를 해서 네. 이제 그 시험을 그르치는 일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3년간 내신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면 그 사교육 시장이 또 비대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혹시 견해가 계십니까? 3학년 때 결정이 됩니다. 왜냐? 3학년 때 60%니까요. 1, 2학년 때 거는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에서 사교육 시장에 이제 개입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평가를 바꿔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수업 과정 존중받으려면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 평가 방식이 바뀌게 되면 사교육 시장의 개입도 사실은 거의 차단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선택의 기회들이 이제는 폭넓게 되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이동했던 게 거의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 중학교 같은 경우 상위권들이 다 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취업이 워낙 힘드니까는 오히려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겠다. 라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이 재수해가지고 오히려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진로 교육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또 거꾸로 시내 평균 나와 고등학교 들어가서 하위 그룹에 있느니 오히려 읍면 지역에 가서 진학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이런 흐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읍면 지역에 대한 진학의 결과들이 역대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좀 더 이해가 된다면 그러한 불안 심리와 대책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까지 교육 모든 지표가 선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는데 이게 도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단순화시켜서 진학이든 취업이든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 진학의 성과들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죠. 그 다음에 서귀포 동지역의 서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학생의 10%가 소위 말하는 주요 대학에 들어간 제주시에서도 뭐 많을 때는 두세 개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아까 했던 불안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일해온 경험상
그리고 나타난 결과로 봤을 때 충분히 대안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고교 입시제도 못지않게 또 아이비 교육 과정에 예. 대한 이야기가 이번 선거 때 많이 회자됐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적지 않았는데 예산 소요에서부터 대입 과정과의 연계성이 적지 않은 것 아니냐, 또 새로운 그 교육 과정을 수용할 만한 지역 내 인프라, 인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역들이 좀 다수 있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비 도입 배경이 이야기됐던 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점제가 공약당으로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평가와 관련된 국제교육 심포지움을 제주교육청에서 했었고요. 1년 반이 되었죠. 그 전부터 쭉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수업 과정이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제가 했을 겁니다.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이비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육과정 그대로 진행합니다. 아이비 교육과정이 아니라 아이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즉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DP 과정이라고 해서 디플로마 프로그램, 즉 학점 인정, 점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대학교에서 거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130여 개 나라의 1,300개 이상의 대학교에서 그 점수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한국어 아이비를 IBO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IBO에서 인정하는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그리고 일본어가 인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한국어 인정받으려고 제가 싱가포르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게 인정이 받는다면 일단 첫째는 학부모 부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이들 국제학교 같은 질 높은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국제학교 0.8% 아이들은, 제주도민의 아이들은 국제학교 그 질 높다는 아이비 프로그램을 받고, 왜 99% 제주도 아이들은 그게 받으면 마침 문제가 있을 것처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도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고요. 현재 국내 대학에서도 아이비를 주요 대학에서는 12개 대학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서강대, 카이스트 다 아이비 점수를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 대입이 앞으로 2번 바뀌게 됩니다. 올해 내로 결정해야 될 대입, 김영란표 대입. 그러면 바로 2022년 대입의 학점제와 맞물려서 대입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학점제가 인정이 될 때 대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주어진 대로 받지 않겠다. 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 학생부 기록이 20페이지, 20페이지 이상 됩니다. 야간 자율학습도 다 못합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서 대입을 이야기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IBDP가 되면 한 장짜리입니다. 수업 내용과 평가가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그대로 다 해도 됩니다. 국영수 그대로 다 해도 되고요. 사회과 그대로 다 해도 되고요. 우리 봉사활동, 그 다음 주제탐구활동 이런 것들은 카스라도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단지 평가 방식이 이렇게 틀려지는 겁니다. 세종 때 과거 시험 문제, 이런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시험 세종 문제. 때요. 왜 천민은 태어나서 그러한 일을 하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과거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프랑스 바칼로레아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시험 문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묻는 객관식 평가는 지식의 양을 묻는 건데, 아까 같은 명종 때, 세종 때 과거 시험이나 프랑스 바칼로레아나 IB에서는 요 점수의 만점이 25점에서 3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점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이 70점에 대한 교육을 IB 교육과정이 IB 프로그램에 도입되면서 이 7점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확장시키겠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입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도록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IB를 넘어서 KB를 교육감협에서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된다면 대입이나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확신에 찬 답변이셔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국제학교 같은 경우 있는데
제주도 선생님들이 100여 명이 해외에 학교에 가서 2달에서 6개월 동안 수업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100명이 됩니다. 앞으로 이 선생님들이 300명, 600명 이렇게 될 겁니다. 즉 국제학교 수준의 교사들의 질을 확보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비를 못할 이유가 없죠. 인력 인프라도 해결이 된다. 해결이 충분히. 된다. 자, 우리 이성문 당선인께서는 초선 때도 네. 스스로 진보교육검이라고 표방해 본 적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범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성문 당시 후보를 초선 당시 후보를 지지를 했고 쭉 그런 관심과 응원 속에 초선의 교육감으로 당선되셨는데 재선 때는 좀 초선 때와 달리 온도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이성문 교육감의 청소년 인권 인식에 관한 지적도 예. 거론이 되었고 뭐 이런 그 일정한 어떤 혹독한 평가를 받는 그런 선거를 경험하셨는데 특히 이제 조직 내에 교육 내부의 교육 행정직 공무원들과의 뭐 일각에서는 불통이다 뭐 이런 지적들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와 다른 것 아니냐라는 그런 쓴소리들에 대한 어떤 좀 솔직한 심경을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교육 행정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고 있고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천동설적인 교육 행정이었다면 지시하고 덧붙인 행정이었다면 덜어내고 지원하는 즉 교육감부터 모든 관리자와 행정 라인은 교실을 지원한다. 이게 일관된 지난 4년 동안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지동설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부딪힘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일정 부분 불안, 저항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동설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현장이 바뀌려면 승진 교장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평가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교육행정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교육행정이 혁신, 또 하나는 교장의 현장에서의 리더십의 혁신. 그런데 현재 교장의 리더십이 배양되는 과정에 승진 구조가 있습니다.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하다시피 한 건데 이걸 내부형 공모제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기존에 있는 승진 구조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그러면 어쩌면 이 두 그룹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불안과 어쩜 일정 부분 심리적 저항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방향성만큼은 누가 이야기해도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기적 현상을 거치고 있는데 그러한 저항 혹은 불안감, 문화적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넉넉하게 실이 포용하면서 가는데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의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 내 어떤 불안과 저항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리더가 포용하고 수용하고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지금까지 노조에서 뭐를 하든 일체 반박을 하지 않고 비난을 하면 그냥 듣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게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인 언급 일체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라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라도 표현을 해야 내부도 조금 위로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뭐 시민사회 단체든 노조든 뭐라고 해도 특별한 경우가 하지 않으면 다른 뭐 반박 보도 자료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네. 뭐 어차피 내 식구인데. 네, 교육청에 들어오시기 전에 또 그런 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셨었기 때문에 그 생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상대 후보이셨던 김광수 후보 상당히 선전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선거 토론을 지켜보면서 지사선거 토론보다 교육감 선거 토론이 훨씬 재미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상대 후보의 정책 공약들 중에 좋은 공약, 수용할 만한 공약 좀 이렇게 선별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차적으로는 그 아이들의 교칙을 정하되
기준은 정하되 선택은 아이들에게 하자. 이것은 학교 현장하고 논의해가지고 열린 규칙인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통학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거든요. 네, 네. 구체적으로 김광수 의원은 내었고 저 같은 경우는 통학비는 제주교육복지특별도 속에 포함시켜서 내놨는데 이 구체적인 안들은 또 지역 주민과 조금 더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도지사도 재선, 예. 교육감도 재선. 근데 이제 두 분 다 초선 당시에 도청과 교육청, 교육청과 도청 간의 어떤 그 효율적인 업무 제휴, 이 코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이셨습니까? 의외로 협치가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재석께서 통 크게 결단해서 도대전 출근 상향 이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도 안 합니다. 이거는 뭐 교육사에 다시 생기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고마운 표현인데 그 전문성을 가진 여성 그리고 제주도에 전문성을 가진 배우자가 교육청에 와서 정신건강 문제 시스템을 해줬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교육청에 와서 일할 때 이런 것들을 묵인해주고 해줬다는 것은 의외로 우리가 이게 크게 막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큰 저는 협력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덕에 저는 전국에 처음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구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정신건강 예방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지난 2년 동안에는 없었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 매뉴얼들을 만들어내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상당히 안정감을 가졌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의외로 우리가 도민들이 잘 뭐라 그럴까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큰 협치들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질문을 교육청과 도청이 이렇게 업무 제휴가 효율적인 코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일각의 평가를 질문을 드렸는데 오히려 더 잘 됐다고 평가를 자평을 하고 계시고 좀 더 논란이 됐던 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또 뭐 그 도지사 선거 후보가 뭐 고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원희룡 지사의 부인이 이른바 교육청의 그 교육 3당역을 맡았던 그런 전례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라서 이건 뭐 제가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제주도가 이제 인력 구조가 있다 보니 인력풀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제 전문가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찬반의 논란이 있다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 그리고 제주도의 정치사 중에서 배우자가 전문적 능력이 있을 때 그 전문적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저 이전의 교육감 시대 사모님 이너서클 비슷한 게 있었죠. 봉사활동 비슷하게 있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문적 능력을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한 단계 진전시킨 면이 있지 않느냐. 그냥 과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내조 형식으로 아니면 봉사활동 형식 비슷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은 제주사회 하나의 걸음을 내진 것으로 평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출마 선언에서도 그리고 특히 이제 당선자 인터뷰에서 당선자 소감문에 첫 줄과 마지막 줄에 인상적인 그리고 뭐 아주 보기에 따라서는 평이한 문장이긴 합니다만 모든 아이들의 교육감이 되고 싶다,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가 평교다 출신이고 담임을 해봤을 때 우리 반 아이들이 별 탈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걸 잘하면서 졸업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선생님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 4년을 일해왔던 게 뭐냐면 그만 우리 아이들이 다 나 담임인데 우리 반 아이들인데 제주도 반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보듬고 싶고
껴안아주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고 뭔가 더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죠. 이 마음을 표현한다면 구만 아이들이 다니는 이성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담임선생 만나러 가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나 우리 손주 때문에 우리 담임선생 만나러 가면서 이런 그 문화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이 제가 교육감일 때는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권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씻어내시겠다는 그런 의지로도 읽힙니다. 즉 이게 뭐 권위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네, 네. 교육감이 모든 나라의 담임선생이고 네.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학년기를 벗어나서 평생학 속에서 초중고의 학력을 인정받으려 공부하는 학생까지 네, 네. 포함시킨 네,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도민 그리고 유권자,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성문 시즌2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겠다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고맙습니다. 개표 방송 당일날 많은 도민들이 잠 못 이루면서 지켜봐 주셨는데 그 지켜보는 과정에 어떤 분들은 조마조마하면서 바라보기도 했고 설레면서 바라보기도 했을 겁니다. 저는 4년 동안 도민 여러분들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받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개표 과정을 지켜본 모든 도민들과 함께 느꼈습니다. 앞으로 4년 그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9만 아이들이 담임 선생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하고 아이들 문제 상담하러 오십시오. 우리 교육감입니다. 이성문 고마운 말씀 거듭거듭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성문 교육감 당선인과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16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이성문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모든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교육감이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이성문 당선인의 각오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더 큰 응원과 채찍이 이성문 교육감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